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것이 이 광학 기술을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 공정에 합치는 것이라면 현재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되는 TSMC는 실리콘 포토닉스를 자신들의 공정에 적용시키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죠. 실리콘 포토닉스를 탑재한 신규 패키징 플랫폼을 TSMC가 올해 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실리콘 포토닉스 그림이고요. TSMC 사업 개발 담당 수석 부사장인 케빈 장이 5월 말 TSMC 2024 기술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리콘 포토닉스를 패키징에 도입하는 것이 미래다. 이 TSMC는 지금 누구와 가장 밀착이 큰가요? 엔비디아죠. 그래서 엔비디아와 TSMC는 이미 손을 잡았습니다. 대만연합보라는 매체에 따르면 TSMC는 주요 팹리스인 엔비디아, 브로드컴과 함께 실리콘 포토닉스 및 패키징 기술을 현재 공동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도 엄청납니다.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서 200명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된 R&D 팀도 구성을 했다. TSMC가 주요 협력사들과 45나노에서 7나노급의 반도체 모든 부분들을 실리콘 포토닉스를 현재 적용을 시키는 것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빠르죠. 2024년에서 2025년 양산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케빈 장 수석 부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 고성능 컴퓨팅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H100, A100 등 AI 가속기 대비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 AI 가속기 엔비디아의 출시 지원 문제로 엔비디아가 최근에 우려감을 낳기도 했죠. 그러면서 연상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수직으로 쌓고 여러 개의 최첨단 칩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 케빈 장이 말하는 것은 수직으로 더 높여야 할 뿐더러 수직으로 높이는 재료 역시도 최고의 성능을 내기 위해 계속 개발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AI 가속기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칩넷 및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탑재를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TSMC가 선택한 기술이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거죠. TSMC가 선택한 기술이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겁니다. 실리콘 포토닉스의 도입에 있어서 이미 플랫폼을 공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케빈 장은 정확한 도입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경쟁하고 있는 영역이라는 얘기죠. 요즘에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인텔은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인텔이 2024년 광섬유 컨퍼런스 OFC에서 광 입출력 칩넷을 소개를 했습니다.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빛으로 들어와서 빛으로 나가는 입출력 칩넷을 선보인 거예요. 인텔은 광 컴퓨팅 인터커넥트 칩넷 통해서 CPU와 GPU에 부착을 하면 높은 대역폭, 낮은 전력 소비, 확장된 도달 범위로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텔 역시도 실리콘 포토닉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이 이스라엘 반도체 기업인 타워 세미컨덕터를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반대를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장벽을 못 넘은 거죠. 인텔이 타워 세미컨덕터를 왜 인수하려고 했냐? 인텔이 CMOS 센서, 전력관리 반도체 등 아날로그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개발해온 파운드리로 타워 세미컨덕터가 자체적인 실리콘 포토닉스 개발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 하나만 보고 인텔은 얼마를 지르려고 했냐? 7조 2천억 원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못 받은 거죠. 블룸버그는 중국과 미국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각국 규제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거래, 특히 반도체 관련 거래에 대한 승인을 확보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차세대 공정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HBM 역시도 엔비디아의 공식 인증을 아직도 확보하지 못한 삼성전자가 인텔과 TSMC를 잡으려면 뭔가 획기적인 신무기가 필요하겠죠. 후면 배선 방식인 BSPDN을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TSMC도 삼성전자보다 적용하는 부분이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결국에 삼성전자 최시영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도 핵심 키는 이 실리콘 포토닉스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실리콘 포토닉스 반도체만이 효율성과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고속 전송이 가능하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큰 문제인 데이터 센터의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술을 2027년까지 준비를 할 것이다. 결국에 TSMC보다 삼성전자는 1, 2년 더 늦은 느낌이죠. 갈 방향은 삼성전자와 TSMC가 똑같죠. 이 실리콘 포토닉스, 현대의 반도체 공정에 적용을 시켜서 제품을 빨리 생산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가야 될 길은, 도착해야 될 길은 이미 확정이 된 겁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 TSMC는 자신 있게 아직 얘기를 못했고, 삼성전자는 TSMC보다 늦은 감이 있지만 2027년이라고 시간에 대해서는 못을 박았죠. 그런데 TSMC는 양산 단계에 이미 진입을 한 상태죠. 그것도 45나노에서 7나노급. 물론 삼성전자가 3나노, 2나노 부분에서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이 가미가 된 제품을 생산을 해내고 양산할 수 있게 된다면 바로 앞서가겠지만, TSMC는 45나노에서 7나노급의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이 2055년도에는 양산 단계에 진입하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라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하는 유일한 기업 아니냐. 그래서 원스톱으로 하나의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경쟁력으로 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시장의 평가는 삼성전자를 볼 때 SK하이닉스보다도 혁신적인 부분이나 기술 개발적인 부분이나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발표들을 하고는 있지만 TSMC보다도 그리고 인텔보다도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뒤처지고 있다라는 평가들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이죠.